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지독한 약세 장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네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1시경에 이제 잘 때만 해도 미국 주식시장의 반등의 모습을 보여서 드디어 반등을 하루 정도 하는구나 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5시에 눈을 떠보니까 또 박살나 있는 모습. 6일째 약세 장세를 보이는 그러한 아주 지독한 약세 장세. 우리 지독한 사랑은 봤어도 지독한 약세 장세. 정말 미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힘없이 무너지는 것인가. 이러한 지독한 약세 장세를 봤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나마 다행이어서 플러스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드디어 오늘 오를 것 같다. 작두를 살짝 타다가 그냥 미끄러진 상황인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약보합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시장이 좋아 보이는 면은 많지는 않아 보인다. 어제 상승 장세가 하루를 못 갈 것이다. 늘 연속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거죠. 오늘은 정말 다양한 여러 의견들이 막 시장에 나왔는데 하나로 한 줄로 정리하면 미국 페드의 긴축은 지속될 것이다.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긴축 강도는. 그 다음에 영국의 저 터뷸런스는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참 걱정스럽지만 영국이 새로운 또라이 문제아로 글로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머리가 복잡한 그리고 폭풍 전야의 그 조용한 하루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한번 시장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불안한 CPI 시장에 대한 전망. 특히 JP모건이 굉장히 불안하게 시장을 전망했네요. 8.1 정도 YY로 전망을 했는데 8.3 정도가 나온다면 시장은 추가 5% 정도 그날 당일에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하는데 시장은 8점이나 8.1 사이에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큰 그 팁이 하나 있는데 계속 연중 지방은행 총재들이 긴축을 계속 부르짖고 있다는 것은 뭔가 숫자를 봤다는 거죠. 네, 9월 수치를 봤더니 생각보다도 CPI가 많이 내려온 것 같지는 않더라. 미리 경고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은 내일 발표될 미국 CPI 수준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많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시장을 이해를 했습니다. 어제 영국 채권금리가 국채금리가 이제 5%를 때리다가 일시적으로 때리고 내려왔는데 지금 4.78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 영국이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문제아로 떠올랐습니다. 네, 의원 내각제의 단점이죠. 네, 의회와 정부가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서로 따로 노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영국은 정말 문제야. 결국 브렉시트가 가져온 그런 폐단이라고 볼 수 있죠. 뭔가 문제가 많은 국가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회의록에서 강경 자세를 고수하고 또 누구는 또 뒷면을 읽어봤더니 글로벌 시장 침체에 대해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막판에 이제 불안하니까 막 갖다 또 올라오는 쏟아 부어버리면서 장이 막판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연준 회의록은 전반적으로 강경 자세이지만 한두 명 일부 의원들 중에서는 글로벌 시장 침체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한 그런 발언을 쏟아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폭풍 전야의 하루가 전망된다. 뭐가 어떻게 될지, 방향성이 어떻게 갈지. 어제 이제 저는 하루 종일 이제 뭔가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 이제 책에 열중을 하면서 분석하는 거죠. 어제는 이제 반도체 8대 공정을 분석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개별 종목을 막 분석하다가 슬쩍 보고 무슨 종목들이 올랐나 2시 반경에 보니까 정말 들어보지 못한 잡주들이 막 올라오는데 또 눈에 탁 들어온 게 지엔스 건설 같은 쟤들이 왜 오르지 막 이런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장세 오늘도 온갖 잡주들이 시장에서 순환매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세 이런 장세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주린이들이 뭔가 큰 트렌드와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기는 참 어려운 하루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을 보면 다우 0.1%, 나스닥 0.09%, S&P 0.33% 이렇게 쭉 올라가다 막판에 갖다 부어버린 거죠. 네, 막판에 갖다 이렇게 부어버리면서 장이 하락하는 끝이 좋지 않는
가장 제가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유럽은 전부 하락했네요. 영국 0.86, 프랑스 0.25, 독일 0.39. 어제 상해는 1.53%도 상승하면서 끝이 났네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직까지도 CPI 문제에서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9월 FOMC 의사록에서 긴축 유지 속 일부 속도 조절을 언급한 내용이 나왔다. 이 이야기가 나왔다 올랐다 그냥 빠져버린 거죠. 미국 9월 PPI가 발표됐는데 0.4% 상승이다. 지난달에 0.2% 상승이었는데 석 달 만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PPI가 상승했다는 것은 CPI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가안보전략회의에서 유일한 경제자 중에 승리하고 러 이해를 억제하는 것이다. 하나만 하는 소리. IMF가 각국 정부의 지출 제한을 촉구했다. 인플레 억제에 역행한 일이다. 서로 힘을 합쳐서 인플레이션을 잡자. IMF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과연 맞는 시각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IMF는 굉장히 시장의 긴축 강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시장에 워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BOE 총재가 매입을 종료한다. 후폭풍으로 무섭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30년 금리가 장중에 5.1%를 돌파하기도 했다. 5.1% 돌파하면 다시 내려왔죠. BOE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뱅크 오브 잉글랜드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11월 회의에서 상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상당한 조치란 뭐냐? 금리 인상을 이야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준금리를. 독일이 매년 0.4% 역성장이 예상된다. 에너지 위기로 경제 위기로 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다 아는 이야기고 이 또라이 푸틴이 참 골 때리는 이야기라서 원한다면 즉시 천연가스 공급을 해주겠다. 선택은 이유의 몫이다. 약 주고 병 주고 굉장히 골치 아픈 전략을 쓰는 거죠. 네, 이걸 듣고 이후에 어느 정치적 리더자도 독사가죠. 네, 이제는 러시아를 궁지에 몰아넣어야 되고 너 없이도 우리가 에너지를 독립할 수 있다. 힘든 일이지만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언젠가 푸틴이 또 잠그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건 푸틴의 독사가로 유혹하는 거랑 똑같다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경제 지표 한번 살펴봅시다. 달러 지수는 0.06% 상승하며 113. 네. 좀 하락을 하다가 다시 113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킹달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를 없이 10년짜리는 다시 4%에서 내려 3.9 정도 되었네요. 네, 4bp 하락했고 2년짜리는 2.9bp 하락을 했습니다. 2년과 10년의 스프레드는 39bp, 약 40bp 스프레드는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금리 레벨이 올라와 있네요. 2년짜리는 제가 봐서는 거의 5%까지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10년짜리는 4%를 한번 넘어가고 국제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금리의 불안이 결국은 성장주인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이러한 것들에게 큰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 거죠. 결국 금리의 상승은 기업의 실적을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조달비용이 올라가면 기업 실적이 망가뜨려지는 거죠. 기업 실적이 망가뜨리면 첫째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둘째 투자를 하지 않죠. 이 두 가지가 글로벌 시장의 가장 그 독사가인데 이게 순환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다른 나라는 서서히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미국 자기 자신만 무조건 지금 실업률만 보고 자기들은 건전하다, 독사가를 먹어도 견딜만 하다, 우리는 면역이 돼 있다, 체력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업의 공포와 인플레이션 공포 어느 공포가 더 클까요? 네, 글로벌적으로 어느 나라도 실업의 공포가 훨씬 크죠.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오르면 덜 먹고 안 쓰고 버틸 수 있지만 아빠가 실업 상태에 놓이면 온 가족 4명이 함께 폭망하는 그런 충격이 더 큰 거죠. 미국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영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5.1까지 올랐다가 4.47%에 다시 내려와서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하루 일중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좋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WTI가 다시 90달러 아래로 내려와서 86.69달러,
이제 경기 침체라는 커다란 그 프레임에 갇혀서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의 200만 배럴 뭐 감산 이런 이야기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러시아의 키우에 대한 폭격 이런 것들로 유가가 올랐던데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80달러 아래로 내려서 안정을 좀 차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여러 주요 종목 주가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은 0.46% 하락해서 138달러. 테슬라가 모처럼 살짝 올랐는데 0.34% 올라서 217달러. 엔비디아는 0.74% 하락해서 115달러. 엔비디아는 100달러 빠지면 몰빵을 쳐도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TSMC는 0.09% 상승해서 63달러. 마이크론 테크라는 어제 좋았는데 오늘은 다시 하락을 했네요. 1.79% 하락해서 52.76달러. 메타 플랫폼스는 0.81% 하락해서 127.50달러. 노블록스가 8.16% 상승했네요. 37달러. 어제 이제 모 증권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노블록스를 워닝을 줬는데 아마 실적이 생각보다 나쁜 것 같지는 않다. 퀄리티적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노블록스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기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19,142달러 살짝 올라왔네요. 네, 18,000달러에 사서 21,000달러에 팔아라.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저의 생각이죠. 자, 오늘은 잠깐 영국의 CLO 시장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CLO가 뭡니까? C는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우리 옛날에 CBO, 미국의 CBO 문제 많이 그 모기지 문제 한 종류죠. 모기지 상품 한 종류인데 대출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자산담보부 증권이죠.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도입했으면 보통 1년 내지 2년 만기로 발행하는 좀 짧은 건데 이와 비슷한 게 CBO가 있죠. CBO는 사채, 주로 정크본드를 담보로 해서 발행한 유동화 증권인데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CLO는 일종의 기업의 그 자산 담보를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한 게 CLO다. CLO는 다시 개념을 정리하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이것을 풀링해서 만들어서 발행한 게 CLO다. 자, 그러면 영국 문제의 핵심은 여태껏 본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CLO 매도 압력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CLO를 투자했는데 이 CLO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보를 가지고 있던 걸 팔아서 담보를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 영국 연기금은 관리 자산의 약 5% 정도를 CLO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렇죠?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관리하는 투자 등급 CLO의 가격 지수는 2020년 5월 이후 최저로 빠졌다는 거죠. 즉 CLO의 담보의 가치가 빠지면서 즉 이걸로 묶어놓은 채권의 가격이 내려갔다는 거죠. 투자 등급 지수의 경우 지난주 88.7%로 지난달 초보다 4% 이상 떨어졌는데 유럽의 CL은 그보다 더 많은 5% 정도 하락했다는 거죠. 즉 유럽이 주로 연기금들이 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5%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CLO라는 상품, 이것은 기업의 대출 채권을 담보로 묶어가지고 발행한 자산담보부 채권인데 여기에 금리가 오르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이 가격을 메꾸기 위해서 또 채권을 팔아서 가격을 메꾸어져 담보를 넣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 CLO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CDO 부채 담보부 증권과 비슷하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 똑같은 상품이라고 얘기했죠. CBO, CLO 이걸 묶어서 CDO라고 부르는데 핵심은 영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연기금이 마진콜이 발생을 한 거죠. 이 안에 담보가 부족하다 담보를 넣어라. 유동성을 위해서 CLO 등 자산 보유 자산을 매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글로벌 자산 가격 추가 하락 및 시장 동요라는 위기의 전형 공식이 일부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죠. 자, 다시 한번. 영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니까 연기금이 마진콜이 발생했다. 연기금은 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뭔가 돈을 빌려 썼는데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다른 것을 팔아가지고 이 담보를 내야 되는데 이 파는 게 바로 CLO를 팔았다는 거죠. 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증시가 시장 지원을 끝내겠다는 BOE 총재의 발언에 장막판 급락세로 돌아섰다며 올가는 추가적인 자산 매각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다른 투자자들이 매물을 받아줄 수 있으면 좋지만 공포 분위기가 확산 시 시장을 어느 누구도 이 CLO를 받아줄 그러한
투자자가 없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영국은 이달 말로 미뤘던 양쪽 긴축 QT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QT 자산 긴축, 양적 긴축도 어려울 것이다. 중기 재정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며 BOE가 대차 대조표 축소 계획을 다시 연기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시장은 자기 계획대로 가지 않고 뭔가 흐트러지고 헝클어지면은 또 터뷸런스가 일어나고 또 하락이 오는 거죠. 그렇죠? 바르댕 재무장관은 600억 파운드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감세 약 430억 파운드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중기 전망이 나오고 시장이 이를 납득할 수 있어야 끝나는 게임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다. 그렇죠? 네. 쉬워 보이지는 않다. 감세에 관련된 영국 정부의 그러한 계획이 쉬워 보이지는 않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글로벌 시장의 짐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제 국가의 크레딧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탈리아를 찍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에서 먼저 터지는 이 상황. 영국은 늘 겉에 보이는 것보다도 속이 더 골마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해봐서 아는데 영국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1998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싸다는 걸 느꼈어요. 걔들은 비디오 하나를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보더라고요. 우리는 동네마다 집집마다 비디오 다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네, 그것도 아주 올드한 영화를 가지고 와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 가난하고 되게 가난해요, 애들이. 네, 가난하고 일할 근로력도 없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그때 우리나라가 충분히 얘들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도 속이 썩어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이 이제 모든 문제 핵심의 발원이 되고 있는데 이 시에로 가지고 있는 시에로가 시장에 나오면서 팔아야 되는 그런 구조적 모순에 의해서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영국 정부의 힘도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ISM 제조업 지수가 50선 이하 하락 시에는 미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 혹은 인하로 전환됐다. 지금 이제 50이 이 기준선인데 거의 50에 다가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과거에는 이렇게 50 이하로 나올 때 전부 뭐 금리를 인하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인데 곧 50선에 다가온다. 그러니까 이 아사리장 긴축 강도가 기조도 11월, 12월만 지나면 거의 마무리돼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 3개월 동안에 그 주식시장의 하락의 강도와 그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말은 3개월이지 3년과 같은 그런 시간이란 거죠. 또한 ISM 제조업 지수와 함께 향후에 미국의 긴축 강도가 마무리 수준이 언제일 거냐, 시기가 언제일 거냐 예측하는 지수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택 경기 체감 지수를 들고 있습니다. NAHB라고 하는데 주택 경기 체감 지수 NAHB 역시 이 지수 역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로 사용된다는 거죠. 이 NAHB 지수가 하락을 하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했다. 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준선인 50을 내려오긴 했는데 좀 더 내려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긴축 강도가 과거 예를 보니까 멈추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좀 약간 시간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ISM 제조업 지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모 애널리스트가 미국 정책 금리 기준금리가 4.5%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미 정책 금리는 4.5%까지 인상하겠지만 추후 금리 인상 스텝에 대해서는 미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하나만 한 이야기지만 다 하는 이야기지만 내용을 살펴봅시다.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은 11월 FOMC 회의까지 이어질 것이 분명하지만 12월 FOMC 회의부터는 금리 인상 기조의 변화가 일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ISM 제조업 지수와 미국 주택경기 체감지수, NAHB 지수 등을 고려하면 12월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적어도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으로 전환될 것으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다. 만약에 75에서 50으로만 전환을 하더라도 시장은 상승, 단기 모멘텀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이는 연말 기준 미 정책 금리가 4.5%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다. 75bp를 올릴 확률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75bp, 50bp가 아니라 75bp, 75bp. 하지만 75bp를 올린 이후에 11월 올린 후에 12월에 50bp, 그 다음에 25bp 한두 번 이렇게 끝나는 과정. 이게 과정이 예측대로 간다면 좋은데. 미국 연준은 4.5% 이상의 금리 수준에서는 대체로 과잉 긴축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찰스 에반스 시카고은행 연은 총재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다. 찰스 에반스 총재는 내년 3월까지 정책 금리가 4.5%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 금리 인상을 멈추고 경제의 반응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인플레이션, 특히 미국 코어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가 변수로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연말 4.5% 수준까지 정책금리가 인상된다면 미 연준 안팎에서 과잉 긴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여지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기준금리를 그렇게 쉽게 올리진 못하는 그러한 좀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바로 상승할 방법과 의지와 트렌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월에 75bp, 12월에 75bp가 아니라 50bp 정도, 그 다음에 25bp 한두 번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막 목이 쉬네요. 네, 오늘 시장 한번 봅시다. 뭐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시장도 쉬워 보이진 않는다. 어제 시장의 그 강세 분위기가 오늘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하나. 두 번째, 또 온갖 접주가 순환매로 돌아올 것이다. 세 번째, 그래도 나는 뭔가를 사서 좀 대피하고 싶다면 저는 노보주가 제일 나아 보인다. 네. 노보주가 제일 나아 보인다. 사서 견디는 거죠. 네. 이 정도로 오늘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멋진 목요일의 주말의 시작입니다. 네, 날씨가 너무 예쁘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비가 쭈룩쭈룩 내리는 거죠. 저는 이 악물고 시장 조금만 보고 책 집필에 우상향 거래를 접어라. 네, 우리 에코 프로그램 LMF 이후에 또 나타날 그 새로운 우상향 거래가 뭔가, 과거의 우상향 거래는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우상향 거래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잡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책, 제가 쓰고자 하는 책의 큰 줄기이고, 두 번째는 펀드 매니저들은 각 섹터나 종목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펀드 매니저들의 분석 기법. 여러분들이 이제 주린이 정도에서 한 2년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중린이가 된 거죠. 이 중린이들은 어떻게 기업을 분석해야 되는가, 펀드 매니저들이 기업을 분석할 때 어떠한 프로세스와 어떤 팩터를 가지고 각각 섹터를 어떻게 보는가, 좀 깊은 이야기, 좀 얇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뭐 IPO가 뭐고 유상증자가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분석을 보고 어떤 팩터를 보는 것인가, 깊은 이야기, 깊은 메소달러지, 분석의 메소달러지, 이렇게 두 개의 챕터를 가지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이 다 쓰면 이제 3%에 한번 나가려고요. 3%에 나가서 제 얼굴로 좀 보여드리고 그럴까 생각 중입니다. 네, 여러분 우스갯소리였는데, 자,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어제 제가 예측했잖아요. 오른다는 거 진짜 오르잖아요. 오늘은 보합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게 제 작두 위에서 탄 저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